이단 신천지가 성경을 왜곡한 교리로 교인들에게 접근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단 분별 교육에 나섰습니다. 26개 장로교단의 연합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 선출을 했습니다.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총회 교육부가 새해 목회 계획을 앞둔 목회자를 대상으로 로드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시온교회 지도자 18명을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 속에서 기독 NGO 단체들이 연합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성경을 왜곡한 교리를 위장 포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서 요한계시록을 멋대로 재해석하는데요. 이에 교회가 성도들에게 올바른 성경 해석을 가르치며 이단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전유정 기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꼽히는 요한계시록. 이 중 이단 신천지가 가장 많이 왜곡하는 구절은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숫자를 신천지는 영생불사할 우리 교인의 수라고 주장합니다. 또 1장에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구절도 왜곡합니다. 구름은 곧 영이고 예수의 영이 교주 이만희에게 임했다는 주장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으로 가는데 그 결론이 뭐겠어요? 우리 교주는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 예수인 교주만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단 상담연구소에서 주최한 요한계시록 교리 반증 세미나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두 증인, 붉은 용과 두 짐승 등 신천지가 왜곡해온 용어들을 성경적으로 바로잡는 해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설명을 경청하며 이단 포교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 교리를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우리 성도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대처를 하는데 이단 상담 연구소는 신천지 포교의 시작점은 무엇보다도 왜곡된 교리를 세뇌시키는 성경 공부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기승전 성경 공부입니다. 교회 몰래 아니면 담당 교육자 몰래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거의 신천지가 포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천지는 과거 방식과 달리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등 포교 방식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어 교회의 예방교육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6일 열릴 2차 세미나에서는 주요 이단의 핵심 교리를 반증하는 데 이어 실질적인 이단 대처 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천지 위장 포교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회의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26개 장로교단의 연합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봉담중앙교회 이선 목사는 연합기도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겠다며 새 회기 비전을 밝혔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한장총회 새 회기를 이끌 대표회장으로는 봉담중앙교회 이선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이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장과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지난 회기 한장총 상임회장을 역임한 이 목사는 이날 총대들의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이신임 대표회장은 연합 기도운동을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겠다며 새 회기 비전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회 화평과 성결을 도모하고 본회 발전을 위하여 맡겨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 앞과 전국 26개 장로교회를 대표한 총대 여러분 앞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선서합니다. 이어진 상임회장 선거에선 단독으로 입후보한 청운교회 강대성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26개 장로교단의 연합인 한장총은 지난 회기 샬롬 부흥이라는 권순웅 대표회장의 비전 아래 회원교단 간의 연합과 한국장로교회 전통 계승에 주력해왔습니다. 이 임사를 전한 권 대표회장은 다시 한번 한국장로교회 연합 정신을 강조하며 장로교회 뿌리는 하나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가 연합함으로 인해서 장로교회가 부흥하면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장로교회가 부흥하면은 우리 민족이 삽니다. 연합해서 부흥하는 43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편 한장총은 최근 이집트 최대 장로교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해서 선교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장총은 새 회기 동안 세계 장로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섬김과 다음 세대 사역 활성화, 또 연합 기도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새해 목회 계획을 앞둔 목회자를 대상으로 신년 로드맵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상생 성장을 목표로 목회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됐는데요. 참가자들은 현장에 맞는 실질적 사례를 통해 목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성경은 궁금하지만 교회 문턱을 넘는 건 망설여지는 이들을 위해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는 직접 찾아가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은 카페를 거쳐 동네 도서관으로 확장됐고 2007년 교회 개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권에만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 가까이 돼요. 이들을 우리가 다시 공동체로 묶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적절하고 유효한 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소그룹은 봉사 참여와 사역에 대한 헌신, 헌금과 전도 역량 등 교회의 건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소그룹 안 하는 사람보다 전도 역량이 2배에서 6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소그룹만 되면 교회 만족도 올라가고 소속감 올라가고 충성도 올라가고 헌금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분위기 좋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교육부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4단계 목회 여정을 주제로 2026년을 향한 목회의 로드십을 제시했습니다. 총회 산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트렌드 변화를 알리고 목회 전략을 말씀과 소그룹, 세대연합 등 4단계로 기획해 제공했습니다. 미리 기초 단계 또는 어떤 세대 간의 갈등 문제 또는 공동체 문제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트렌드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소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힘을 얻어가지고 새해에도 좀 승리하는 그런 어떤 목회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흐름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작은 교회에서도 할 수 있다는 실질적 대안들을 접했습니다. 너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국교회 그런 트렌드가 좀 이렇게 지금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실감했고 저희 교회도 작지만 작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지금도 되는구나라는 걸. 예장합동총회 장봉생 총회장은 예측할 수 없는 목회 현실 속에서도 성령에 붙들린 사명의식을 잃지 말자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좋은 강사님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 도움 있는 새해를 준비하겠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아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현장을 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총회 교육부는 매년 목회자 세미나와 교육 박람회 등을 열어 실제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중국 시온교회 지도자 18명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베이징과 선전 등지에서 체포된 뒤 40일간 수감돼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김 목사의 딸 그레이스 진 씨는 현재 가족들도 김 목사를 만날 수 없고 변호사를 통해 편지만 전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 9월 온라인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종교 탄압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온교회는 해당 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 속에서 기독 NGO 단체들이 연합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연합은 서울 은정교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다음 세대 복음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다교연 백현주 대표는 부모의 제자화 역할이 약해지고 교회의 분절적인 대응이 다음 세대 이탈을 심화했다면서 다음 세대 전문 사역단체와 함께 실전형 플랫폼을 구축해 부흥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다교연은 앞으로 교과서 세계관 개정 사업을 비롯해 세계 교육 선교, 다음 세대 연합 사역, 대안 교육 사업 등 5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10회 총회실행위원회 정기회가 부여 동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총회장 이종화 목사는 민주화 과정에서 교회가 감당했던 역할을 돌아보며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희생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총회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한신대 국가폭력피해 대책특별위원회 보고, 총회 3일차 회의록 승인, 차기 총회 일시와 장소 결정, 교육국장 인준 안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충만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의에 나선 충만교회 조채현 목사는 예수의 이름이 삶과 사역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원리를 설명하며 응답받는 기도, 체험적 사역 등을 실질적 사례를 나누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이름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선포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걸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전파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교회가 또 세계 열방까지 땅끝 복음이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말씀의 세미나입니다. 인사말에 나선 구TV 호남 전북본부 정혜연 본부장은 다니엘 기도회 생중계와 달리다굼 등 방송 사역을 소개하며 구TV 사역을 위한 시청과 기도,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충만교회는 말씀 중심의 사역을 기반으로 선교와 치유의 사명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서 섬김을 실천해 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 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의 평화와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60여 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의 좌초 사고와 관련해 해상교통관제센터가 항로를 이탈한 여객선의 이상 징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객선은 방향 전환 구간에서 전환하지 않아 통상적인 항로를 약 1,600m, 3분가량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고 해역을 담당하는 관제사는 좌초 직전은 물론 좌초 후에도 사고 여객선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다음 달 4일과 11일,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7일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변호인과 소환 일자를 협의했다며 다음 주에 구치소를 통해 출석 일자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특수고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벌금 총 2,400만 원을,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의 벌금 총 1,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최입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는 등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갭 투자가 차단돼 거래는 위축됐지만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않고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여전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 선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이 어렵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배터리 제조는 매우 위험하고 복잡한데 노동자들을 나가라고 한 건 멍청한 짓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수천 명의 숙련된 인력을 데려와야 하고 그들이 미국인에게 기술을 전수해 주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철회하라며 보복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에 대응할 반격 카드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갈등이 지속할 경우 장기전을 대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였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비공개 협의로 마련한 종전안을 우크라이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미국 군 고위 대표단이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논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토류 공급망을 개선하라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히토류 공급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히토류 광산업체인 MP 머티리얼스는 미국 국방부가 사우디 광산업체 마덴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민간 항공사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노선을 운항하기 시작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러시아 민간 항공사 S7 항공의 항공기가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영공을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며칠째 해당 노선 전기편은 꾸준히 북한 영공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가자 지구를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9일 오늘 오전 테러리스트 여럿이 이스라엘군 활동 지역을 향해 발포했다며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전역에 하마스 테러리스트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내일은 일부 경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동쪽 지방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산지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강릉 1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13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천지는 성경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교리를 왜곡하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위장포교로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식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기독교계는 성경적 진리를 바로 세우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분별과 경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강경자, 고진강, 권선희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티비 방송선교 후원과 선교사 쉼터 마련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